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11월 수능 기출 문제, 자, 오답률 5위를 기록한 주어진 문장 넣기입니다. 자, 글 순서와 더불어서 문장 넣기 문제는 자, 연결사, 나중에 또 따라올 시간이 될 때 볼 겁니다. 연결사와 지시사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연결사와 지시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글의 논리적 구조를 결정하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빨간불일 때 차 지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사, 지시사, 그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this, 이것 또는 복수형 these, that 또는 복수형 those. 그리고 이거에서 플러스 명사로 나온 명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book이 나왔다 치면 앞에 문장에서 다음에 그 book을 다시 받을 때는 the book으로 받습니다. the book. 는 이 세상에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라는 뜻이고 the는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딱 그걸 나타냅니다. open the door 할 때 저 문을 열어라 하고 할 때는 그 문은 지금 글쓴이가 가리키고 있는 그 문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 딱 그 위치에 있는 딱 그 문밖에 없습니다. 그때 더가 쓰입니다. 자, book을 다음 문장에서 받을 때는 the book으로 받든지 아니면 search와 같은 지시사 또는 이 전체를 it과 같은 인칭 대명사로 그 뒤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정해지죠. 플러스 명사 뒤에 이런 순서가 오게 되겠죠. 여하튼 이런 연결사와 지시사가 글의 논리 구조 형태, 자,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로 볼 기회가 있을 때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결사와 지시사를 신경을 쓰면서 이런 문제를 좀 봐주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둥근 하나의 언덕, 산이나 언덕은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산입니까? 어떤 명사 수식어인데 현재 분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rising, 솟아오르고 있는 산, 솟아오른 산. 어디에? 평지 위에서 솟아오른 둥근 산은 따라서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 문장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결과가 되는 문장들이 뒤에 따라올 때 쓰는 게 바로 따라서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문장 뒤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평지에서 솟아오른 하나의 둥근 산은 would appear, 보이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지도에서. 지도 얘기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에서 보이게 된다.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어떻게 보이게 된다. 1년에 연속된, 자, 동심원을 가진 동심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연결된 선, 동심원이라고 하죠. 동심원의 연속된 동심원으로서 지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산이. 지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봤던 지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 위치지 생각해 보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큰 원. 어디가? 자, 병렬구조 뒤에 연결됩니다. 자, 바닥 부분이 어떻게 된다? 가장 큰 동심원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리고 가장 작게 원이 그려질 것이다. 어디에? 산 꼭대기 부분은 가장 작은 형태의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도 떠올려보세요. 산이 지도에서 어떻게 된다? 산 밑에 바닥은 동그라미 크고 아주 동그라미 작은 거는 그죠? 꼭대기 부분은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지도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위에 첫 번째 문장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평야 위에 솟은 둥그런 산은 가장 큰 원이 맨 아랫부분에 나오고 가장 작은 원이 꼭대기 근처에 있는 연속된 동심원, 일련의 동심원으로 지도에 나타날 것이다. 원이 나타나니까 원이 나오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앞문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겠네요. 무슨 원이 나온다는 점이 연결시키는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도 관련 얘기라는 건 먼저 추측하고 들어갑니다. 자, 아주 주요한 도전, 어떤 문제거리, 누굴 위한, 자, 지도 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도전은 뭐다? 묘사이다. 뭔가를 나타내는 묘사이다. 뭐와 관련된 묘사? 자, 병렬구조입니다. 언덕과
자, 그 다음에 산과 계곡, 그 다음에 경사면과 평지의 묘사. 산, 그 다음에 계곡, 그 다음에 경사진 곳, 그 다음에 평평한 곳을 과 관련된 묘사다. 이걸 뭐라 부르냐? 자, 집합적으로 불려진다. 뭐라고 불려진다? 자, 과거분사 불칙입니다. 타파그래픽.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인데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죠. 뭔가 낯선 게 나오면 수능 지문에서는 설명이 따라 나온다고. 지금 타파그래피라고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타파그래피라고 불려지는 것들의 묘사. 결국 뭡니까? 산과 계곡. 자, 경사와 평지를 뭐라고 부른다? 타파그래피라고 부르네요. 이것의 묘사를 뭐라고 부른다? 타파그래피라고 부릅니다. 지형이죠. 지형의 묘사. 이 단어 모른다고 해서 쫄지 마십시오. 요것들과 같은 내용 해놓은 겁니다. 모르면 그냥 영어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해서 해석해도 됩니다. 수능에서는 반드시 설명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문장 해설지를 보면은 지도 제작자의 커다란 문제, 도전은 집합적으로 지형이라고 불리는 언덕, 계곡, 경사지와 평지의 묘사. 그 언덕, 계곡, 경사지와 평지의 묘사를 뭐라 한다? 타파그래피라고 한다고 나옵니다. 자, 묘사다.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형을 묘사하는 방법, 산과 자, 계곡, 경사면과 평평한 땅을 묘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 중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그 설명 부분 하나는 이다. 뭐다? 자, 투분사 하는 것이다. 좋게 보고 나오고 있네요.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그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다. 어떤 이미지? 자, 햇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왜 만들어내죠? 왜?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위에 설명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자, 뭐에? 지형의 주름이 어떻게 되도록? 수동태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빛이 비치고 또 번갈아 가면서 그늘지도록 하기 위해서. 왜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지형의 주름들이 번갈아 가면서 비치고 햇빛이 비치고 또 그림자 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만들어낸다. 자, 여기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는 and it이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속된 결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면은 그게 뭐 하느냐? 그것이 또 창조해냅니다. 뭐를? 시각적인 표현을 만들어내게 된다. 뭐에? 모양의 표현. 어떤 모양? 땅의 시각적 모양을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so that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so that은 자, so와 that 사이에 A가 돼서 떨어져 있으면 매우 A에서 그래서 B하다라는 뜻이 되고 요거 구로 바꿨을 때 so A as to B 기억하십시오. 수능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 뜻은 똑같습니다. 매우 A에서 그래서 붙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한 90% 정도가 뭐냐? that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이 부분이 해석되면서 어떻게 해석되냐? 이거 하기 위해서 A 하다.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다. 이때 90%가 소대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의 부사절 접사로 해석됩니다. 한 10% 정도는 또 어떻게 해석되냐? 1부터 먼저 해석해서 순차적으로 1 먼저 해석되고 자, 1 해석 그래서 2 하다. 결과에 부사절 접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90% 10%. 그 다음에 이걸 구로 바꾸면 so as to라는 요 구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90%입니다. 10%는 so as to도 뭐뭐 해서 그렇다는 거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습니다. 같이 암기하십시오. 이거 수능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암기해 주십시오. 자, 이 첫 번째 문장은 뭐냐? 첫 번째 지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왜? 자, 지형의 주름에 돌아가면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늘지게 만들기 위해서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뭐라 주는데
땅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그림자, 빛과 그림자 부분을 내어서 땅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여기 나왔네요. 자,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하나의 방법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뭐냐? 기술적으로 더 정교한 방법. 또 다른 하나는 기술적으로 더 정교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자, 톱은 사는 것이다. 그리는 것이다. 컨투어 라인, 등고선입니다. 이 단어 모르면 이 글자 그대로 컨투어 라인이라고 그냥 바로 읽고 해석하십시오. 또 설명이 나옵니다. 분명히 수능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더 정확한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등고선을 그리는 것이다. 등고선이 뭐냐? 이 설명 나오죠. 수능은 원래 설명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 나옵니다. 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연결시킨다. 등고선은 모든 점들을 어떤 점입니까? 어떤 에 해당되는 거 명사 수식어에 관계대명사 절을 넣어놨네요. 자, 있는 점 똑같은 자, elevation, 고도, 해발입니다. 똑같은 위치, 높이, 고도, 해발을 가진 데 있는 점들을 연결시킨 것을 말한다? 등고선이란다. 등고선 설명 나왔죠? 자, 겁먹지 마십시오. 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새로운 낯선 개념 나오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컨투어 라인은 등고선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컨투어 라인이 뭐지? 같은 높이에 있는 선들이 연결된 거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용어 설명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등고선은 동일한 고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 있는 선들을 연결하면 원이 되겠죠, 뭐.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부사진에 나와 있네요. 뭐뭐 할 때, 등고선이 위치되어질 때, 어떻게? 가깝게 위치되어질 때, 자, 더가 나왔네요. 그 산, 이 앞에 산이라는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바로 앞에 없는데요. 이 더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명사 다음에 나올 때 더 플러스 명사로 받든지 뭐 인칭 대명사로 받든지 그렇게 한다 했죠. 그 산의 경사. 그 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장이 없는데요. 그 산 어디서 봤습니까? 아까 저 앞에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봤죠. 하나의 산, 힐 나왔었죠. 자, 앞에 문장 등고선이 같은 선을 연결시킨다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높이를 선으로 연결시킨다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평지 위에 솟아있는 둥근 산 하나는 보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지도에서는 연속된 선을 연결시킨다 했으니까 동심원, 완벽한 원이 아니라 동심원, 어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될 겁니다. 자, 밑바닥은 가장 큰 원이 될 거고 꼭대기 부분 가장 작은 원이 될 거고 답은 3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핵심은 원인과로 연결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연결사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뭡니까? 지시사죠. 플러스 명사가 나왔습니다. 이 플러스 명사를 여기서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의 산 그리고 더라고 쓸 때 이미 더 플러스 명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 언덕의 경사, 이 산의 경사할 때 이 산은 뭡니까? 앞에 나왔던 딱 그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3번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산이 있는데 한 산이 지도상에 나타나면 밑에 바닥 부분은 큰 원이고 꼭대기 부분 아주 작은 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그 선들이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아주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 만약에 자 부사절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들이 위치해 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선들이 떨어져 있다면 그 산의 경사는 이다 완만하다. 말도 연결되죠. 그죠? 자, 바로 위에 문장 한번 봅시다. 등고선은 같은 높이의 선을 위치 연결시킨 것이다. 그래서 평야에 한 산이 있다면 그 다음 문장에서 산이 있으면 hill로 나왔습니다. hill. 한 산이 어떻게 된다? 꼭대기는 작은 원으로 바닥은 큰 원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원의 선들 사이가 어떻게 된다?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경사가 가파르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
원과 원의 선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경사도가 완만하다. 연결이 됩니다.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등고선이 서로 가깝게 배치되면 그 산의 경사가 가파르고 등고선이 더 멀리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 문장. 자, 등고선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를? 스칼프 아주 가파른 경사면 비탈지를 나타냅니다. 할로우 원래 푹 빠진 거, 움푹 고인 곳을 나타냅니다. 산 옆에 산이 있고 옆에 또 산이 있는데 중간에 비어 있다. 그걸 분지라고 부르죠. 분지. 그리고 밸리, 골짜기, 계곡. 자, 이런 등고선들은 아주 급한 경사지와 분지와 그 다음에 계곡, 그 지역 지형의 자, 요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 등고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고선은 그 지역의 가파른 어떤 여러 가지 지형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뒤따라 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자, 한눈에 보기에 그것들은, 그 등고선들은 숨겨져 있는 것을 바로 보여준다. 리빌, 원래 폭로하다는 뜻이 드러나지 않아 있던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을, 즉 폭로하다는 말도 쓰이지만 지금처럼 지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게 만든다. 자, 무엇을? 자, 인지 아닌지를. 자, 렐리프는 원래 안심, 구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높낮이를 나타냅니다. 지도를 만들 때는 높낮이, 고저. 자, 어디에 있어서 지도화되어진 지역의 높낮이가 is great, 아주 큰지 혹은 아주 작은지 병역을 줍니다. 큰지 작은지를 그 지도화되어진 지역의 그 지역의 높낮이가 아주 큰지 작은지인지를 바로 등고선들이 나타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충 설명에서 만약에 busy contour map, 아주 복잡한 등고선은 뭘 의미한다? 의미합니다. 아주 많은 높낮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서 뒷글자들이 뒤에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순전히 한글 해석만 해가지고는 이런 논리적인 문제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등고선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점을 연결시키면 뭡니까? 선이 되겠죠. 처음으로 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적용되는 지도의 하나의 예시가 나왔죠. 자, 지도상에 평야에 솟아있는 하나의 어떤 산이 있다고 칩시다. 따라서 그 어떤 산이 하나 있다고 치면 그 선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꼭대기는 가장 큰 원, 꼭대기는 가장 작은 원, 바닥이 가장 큰 원으로 나타난다 해서 설명이 나오고, 힐을 뭘로 받았습니까? 자, 더 힐로 받았죠. 점 연결해서 선이 나오는데 갑자기 옆에보다는 앞에처럼 하나의 예가 나와서 산 예가 나왔고, 그 산 예 높이에 따라서 동그라미 크기가 다른 거 나왔고, 순차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선이, 그 다음에 그 선이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그 산의 경사가 가파르다 또는 완만하다를 나타낸다.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 이 어와 더 플러스 명사를 더 플러스 명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더 힐, 더가 뭐라고 했죠? 전 우주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를 가리키는 말이 해당되는 게 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더를 영어 문장이 거의 90% 이상 더를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게 해석이 됩니다. 딱 그 언덕에 그 산의 언덕 경사도, 자,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힐이 없습니다. 산 관련된 얘기가 없죠? 그럼 중간에 뭔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